중세 유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적지 않은 분들이 기사를 떠올릴 겁니다.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중세 봉건 제도를 설명하는데 기사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다면 기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은 중세 유럽의 기사에 대해, 특히 한 명의 기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사는 일종의 직업군인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빈번했던 중세 유럽 사회에서 전쟁을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군인이 필요해지면서 등장했죠. 그렇다면 기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11세기 무렵까지 기사는 상당히 개방된 계층이었습니다. 일정한 수련을 거치기만 하면 누구나 기사가 될 수 있었죠. 대대로 기사로 전쟁에 나섰던 가문도 있었고, 첫째 아들이 아니라서 상속권이 없었던 귀족의 아들이 출세를 위해 기사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자유시민이 기사에 도전하기도 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군대에 휘말려 들어온 농부가 교육을 받고 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12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귀족들에게만 기사의 길이 허락됐죠. 그렇다면 기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역 혹은 기사단마다 조금은 다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12세기 플란더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2세기 무렵의 귀족 아이들은 7살 정도가 지나면 집을 떠나 기사 교육을 받게 됩니다. 보통은 아버지의 죽음 밑에서 교육을 받는데요. 이렇게 모인 수련생들은 일종의 인질이기도 했습니다. 가문의 후계자가 주군 아래에 있는 이상 신하가 주군을 배신하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이 과정에서 어머니랑은 완전히 헤어지게 되는데, 심한 경우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 가문 정도만 기억할 정도로 완전히 분리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모인 수련생들은 잔심부름을 하는 동시에 궁정에 있는 집사에게 활쏘기와 말타기, 수영, 검술, 사냥, 체스, 수사학 교육을 받습니다. 이 단계를 시동, 페이지라고 부르는데요. 집사에게서 배우는 교육과 별개로 선배들을 따라 숲에서 사냥을 다니기도 하고, 마국간에서 말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 시기죠. 14살이 되면 시동들은 한 단계 올라서서 본격적으로 기사의 수행원이 됩니다. 이들을 스콰이어라고 부르죠. 기사를 따라다니면서 방패와 같이 운반하기 힘든 장비들을 옮기고 돈 관리를 맡는 역할입니다. 전투가 일어나면 기사는 지치거나 다친 말들을 계속 바꿔 타면서 전투에 나서야 했기 때문에 기사 한 명이 5마리 정도의 말을 데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스콰이어는 기사들의 말을 관리하면서 기사의 전투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죠. 이 시기에 수련자들은 기사와 함께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방랑 생활과 함께 기사에게서 직접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게 되고, 기사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기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죠. 이렇게 12년이 넘는 시간을 거치면 소녀는 기사가 됩니다. 이제 서임식만을 남겨두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스승이 직접 제자의 기사 서임식을 진행합니다만, 집에서 서임식을 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아들을 자신의 성으로 불러들여 서임식을 열면서 자신이 죽음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려는 거죠. 특히 가문의 수계자 역할을 하는 자식들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기사 서임식의 진행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성직자가 진행하기도 하고요. 스승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중심으로 기사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성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사 서임식에 관여하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 기사 서임식의 구조도 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죠. 새로 임명되는 기사는 서임식 전날 목욕 제기를 합니다. 이는 기독교에서 물로 세례를 하는 것처럼 물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밤새 예배당에서 참회의 기도를 올리게 되죠. 다음날 서임식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무릎을 꿇은 기사의 머리와 어깨에 칼을 대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제단 위에 둔 검을 기사에게 건네주며, 기사는 이 검을 신의 뜻과 정의를 위해 쓸 것을 맹세하죠. 마지막으로는 스승이나 아버지가 기사의 뺨을 때리는데요. 이 역시 종교적 관습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성직자를 서품할 때나 견진성사를 하게 되면 뺨이나 목덜미를 때리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좀 과격한 안수기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임식을 마친 기사는 창을 들고 말 위에 올라 준비된 표적을 향해 돌진합니다. 젊은 기사의 창이 표적에 꽂히는 것으로 기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 명의 기사가 탄생합니다. 기사가 된다는 것은 곧 성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간섭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자신의 삶도 꾸려나가게 되죠. 결혼 상대도 찾아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기사가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눈여겨볼 것은 마상창 시합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과거분사였습니다.